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93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36일차고요. 어제 헛기수 박사님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왔죠. 그래서 팔을 쭉 뻗고 아하 하고 그냥 외쳤어요. 와하 하고 외쳤더니 남자는 이 소리에 깜짝 놀라 혼란스러워하며 물러섰습니다. 이제 자기가 위협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순간에 그를 얼렁뚱땅 속여 넘겼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다음번엔 더 잘 될 거야 라고 격려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감출 수 없어 기분 좋은 웃음이 내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승리에는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진정한 승리에는 그 무엇도 견줄 수 없는 웃음과 만족이 따라옵니다. 이런 거 느껴보셨나요? 내면에서의 어떤 그 쾌감, 그 만족감, 웃음, 이제 됐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만족감하고 웃음이 있거든요. 전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이렇게 그 의식 공부하자, 시크릿 가자. 그랬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왔을 때 저 내면에서의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웃음과 그 만족감. 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스러움을 물렁함이나 동정과 혼돈합니다. 물렁해서 동정 이런 거하고 혼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이란 용기를 내어 용기를 내어 힘을 북돋워 주는 대신 사람을 나약하게 보고 그 나약함을 두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약함을 두둔하는 것. 그러니까 나약한 거를 그냥 두둔해 버리고 그냥 나약한 걸 인정해 버리는 거는 그게 동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의존, 상호 의존 같은 것을 치료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동정이 병을 부추긴다고 말합니다. 중독, 의존 이런 것들은 동정이 병을 부추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하는 사람은 상대의 나약함을 심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정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나약함을 더 강력하게 나약한 걸 더 인정하고 그냥 두둔해 주는 거. 나약함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엄밀히 말해 무정한 것이고 인정해서 나오는 용기에 바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정스럽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현재는 자신에게 진실성이 있음을 실감하지 못한다 해도 그러니까 자신한테 동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진실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진실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체에 그 내 자체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을 너는 그래 그냥 막 인정스럽게 한다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안 됐지 아이고 안 됐어 쭈쭈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진실성을 비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성을 진정으로 강인하면 친절하고 온화하고 말이나 표정도 부드럽기 마련입니다. 강인하면. 그래서 이런 태도나 입장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강요받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받아서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진정으로 강인하고 친절하고 온화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강인함과 친절함과 온화함을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진짜 근원에 내가 친절해야지 온화해야지 하다가도요.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는 온화한 거예요. 근데 나하고 신념이 딱 부딪혀.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딱 부딪혀. 그러면 온화한 게 아니라 불편해요. 근데 뭘 물어봐. 화가 나요. 속에서 그쵸. 근데 그래서 친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이제 이걸 신념을 찾으면서
점점 온화해지기는 하는, 정말 많이 온화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화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화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 믿음과, 믿음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떤 분 계시거든요. 아유, 웃겨가지고 내가 참. 시다만 보면 따라가네, 그냥. 옛날에 시다, 도우미. 엄마가 미용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미용실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아기를 보다가 이제 옛날에 시다라고 했죠. 도와주시는 도우미들 있잖아요. 이모야들이 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이모야가 나오면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아기를 맡겨놓고 또 일을 하고, 또 이모야가 또 다른 이모야가 또 왔어. 그럼 또 거기다 애를 맡겨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쉴 만한데 편안한 곳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아니, 이렇게 봐주는데 6, 7년을 같이 다니면서 이건 이거야, 이거야, 그러고 막 이랬는데 막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조금 잘하는 듯한 느낌이 본인한테 이렇게 들면 그쪽으로 확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도 괜찮고 들어도 괜찮잖아요. 그거는 뭐,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제가 이제 제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바라는 마음에서 어긋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 많이 화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요번에 저번 주인가 그걸 찾았잖아요. 동생에 대한 마음. 동생에 대한 엄마가 동생을 낳았을 때 나를 버릴 것 같다. 동생한테 엄마를 빼앗겼다. 동생한테 엄마를 빼앗기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동생 때문에 가버렸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이제 자극이 되죠. 그분 이제 신념 행동하는 패턴과 제가 느끼는 이런 거와 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일부러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분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행동 패턴을 보고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얘가 왜 이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그렇지? 하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올 때면 화가 났어요. 딱 그게 이제 흔들리죠. 그래서 뭐 저렇지? 하면서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막 그런 화가 나는 그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저러지? 하면서. 저는 이제 막 화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분노가. 동생 옆에 이제 엄마가 있었던 거, 엄마 옆에 동생이 있었던 거, 뭐 그거나, 그쵸? 누군가가, 엄마가 나를 보다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동생 옆에 가 있는 거야? 라는 거로 잘못 해석한 거잖아요. 이 해석이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계속 평생을 어떻게 해요? 계속. 평생을 거기 오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오류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류에서 헤매고 앉아 있었는데 또 그런 모습들을 비슷한 상황을 보면은 화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어린아이가 어린 잘못 해석을 하고 앉아 있던 애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죽여버리지 못하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 잘 보여야 되는 것 때문에 잘해요. 지금도 친하게 잘해요. 근데 내면의 깊은 데서는 뭐가 있어요? 예, 복수심이 있는 거야. 진짜 죽여버리겠어라가 있는 거야. 엄마도 죽여버리고 싶은데 엄마도 나를 이렇게 했어? 이 에고는요, 제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에고 마음은요, 굉장히 간사하고요. 이게 이제 잘못 해석된 것 때문에 간사하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다른 데를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봤는데 아유 요새 되게 또 막 쫙 에너지가 달라지신 분이 계시죠. 그분한테도 제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얼마나 자기를 찾아다녔는데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화가 났죠. 그래 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면에는 깔려 있었어요. 두고 봐라. 150에 독수심이 있는 거예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가 있었어요. 두고 봐라. 진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할 때 되게 정성껏 하다가 제가 했는데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정성껏 해요. 이렇게 처음에 할 때 되게 정성껏 하거든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한 2 년, 1년 반을 제가 인제 막 다녔어요. 같이 사업하자고. 막 다녔어요. 그때 뭐 낯가림도 심한데 막 갔죠. 그래서 막 쭉 찾아갔어요. 갔더니 다시 와서 한 1 년을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1 년을 사업하시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냥 다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랬다 8 년을 또 다시 제가 만났어요. 계속 8 년을. 다 하면 한 11 년의 그 인연이 있잖아요. 11년 동안에. 여긴 더 오래됐네. 아 진짜 웃긴다. 더 오래된 거예요. 11 년에 그 8년 동안 중간에 뭐 매달 간 건 아니었는데 명절 때와 생각날 때 툭툭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냥 항상 오픈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갑니다. 가서 이제 식용유 사 가지고 가고 김 사 가지고 가고 명절 때 막 이래 갖고 꾸준하게 갔던 게 8 년이고 이제 10 년 한 11 년에 그런 게 제가 인제 막 그렇게 컨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인제 요번에는 인제 계속 같이 함께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는데 쪼끔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의식이 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그때부터 저를 엄청나게 막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라카이 이후로. 보라카이 이후로 저를 저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도 오랫동안 '그래? 처음에 이상하다. 왜 저게 맞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저항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저항을 안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저도 인제 '아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적어봤죠 신경.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이걸 거꾸로 된 세상이잖아요. 뒤집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말을 안 듣는다.' 그 복수심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오래돼서 쫙 풀렸죠. 저도 마음이 작년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져 가지고 이게 왜냐면 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상대방을 보는 그런 마음, 느낌들이 제가 인제 더 편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더 편안해지고 그랬는데 그분도 또 인제 이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게 뭔가가 이렇게 돼요. 근데 그전에는 너무 웃긴 거 있죠. 뭐 이런 거 좀 약속 좀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삐끌려 가요. 삐끌려 가요. 그렇게. 뭐가 약속 있는 날 약속이 또 오고요. 저항하잖아요. 약속을 한 번 맞추려고 그래도 얼마나 이렇게 삐끌려 가는지 몰라요 그게.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약속이 그 비는 시간에 그 시간에 아주 틈에 비는 시간에 이렇게 탁탁 약속이 들어와요. 예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 저항하는 거 저항을 내려놓는 거. 저항하는 게 나에게 손해 볼까 봐 저항을 하거든요. 가만히 공부하면 사람들이 다 저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손해 볼까 봐. 손해 이익을 보려고. 이익을 보려고 저항을 하는 거야. 그게 손해인데 이익이 아닌데. 그래서 이익을 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보니까 그게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이득이 손해더라라는 손해더라. 그러니까 인제 요새 인제 공부 안 하는 파트너가 인제 같이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어제는 뭘 반품할 게 있어 가지고 갔다가 막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뭐 하는 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마음은 쑥 올라오는 게 가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막 새로운 분한테 이렇게 하는데 싹 가서 요새는 제가 가면 참 이렇게 그 에너지가 확 이렇게 딸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한 번을 얘기를 해도 어제도 낮에 또 누굴 만났죠. 보험회사. 그 그게 인제 결과가 탁 있든 없든 그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우화가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이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의 그 에고를 지키려고 하는 분은 제가 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저는 열심히 이렇게 해요. 열심히 해 드려요. 근데
순간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탁 생겼는데 제가 그냥 스탑을 했죠. 저한테 엄청난 저항을 하는데 가서 도와준들, 그냥 도와준들,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순간은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스탑을 했어요. 그냥 스탑하고 그냥 아이고, 뭐 알아서 때가 되면 되겠지. 뭐 저항하는데 거기 가서 뭐 있잖아. 공부도 안 하고 저항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순간은 고마움을 알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고마움을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별로 그 시간을 그렇게 또 그렇게 해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항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그냥 공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냥 싹 이렇게 지우고 나서.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진짜 동정심을 발휘하지 않 내가 동정심으로 하는지 동정심으로 막 하는 게 그 사람의 동정심 때문에 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엄마를 동정심으로 막 우리 엄마 너무 안 됐어라고 보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긴 했지만 그 밑에는 엄마가 안 됐어라는 그 밑에는 또 엄마에 대한 저항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 옛날에 엄마가 살아계실 때 뭐 이렇게 스카프가 선물 받았지만 스카프를 예쁜 걸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도 그런 것 좀 사줘봐라 막 이러거든요. 그럼 사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항감이 훅 들어요. 그냥 이렇게 사주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 나도 그것 좀 사줘봐라. 사주기 싫은 마음이 탁 들었을 때 사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드리면 되는데 사주기 싫은 마음이 탁 올라오는 게 저항감이잖아요. 하기 싫다가 있잖아요. 저항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항감이 저도 끊임없이 저항감이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저항감이 있고 막 있었어요. 그 저항감이 드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내 안에 엄마랑 동생을 보는 순간 저는 그 밑에 이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그 밑에 엄마나 동생이나 죽여버리고 싶은 공격하고 싶고 그 마음이 깔려 있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네가 이렇게 했어라고 했을 때는 복수심이 올라요. 150에. 그 복수심을 깔고 한 거예요. 잘해줘요, 처음에.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갈 때 복수심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요번에 이제 저번 주에 그래도 참 박사를 받기 전에 그게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학생으로 등록하면 엄청 선물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듣는 것보다 더 싸거든요. 목돈을 내는 거죠. 더 싼 거죠. 목돈을 내겠다는 건 나는 6개월은 다른 게 선생님이 목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목돈을 필요해서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니라 6개월을 그냥 듣겠습니다라는 사인이 이 세상에서는 돈인 거예요. 에너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6개월 동안 그래도 딱 듣겠습니다. 그러면 또 6개월 들었으면 또 아깝잖아요. 또 6개월을 또 듣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듣겠습니다. 이게 사인인 거예요. 1년을 듣겠다고 하는 거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인을 이제 그렇게 내가 1년을 듣겠습니다.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식, 나의 의식이 1년 됐을 때 변형이 되고요. 2년 됐을 때, 3년 됐을 때, 4년 됐을 때, 5년 됐을 때 이게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박사 이제 자격을 받을 때 이번에는 박사 코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박사 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 이제 학위증인가요? 이걸 받았는데 박사 과정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달라지는 걸 저는 스스로 느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같이 작년에 이제 7분이 그 박사 과정을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다 달라진 거를 느꼈어요. 아, 요번에는 와, 그거를 안 했네. 박사 받은 분들의 박사 과정 받으신 분들 신년 발표를 못 했네요. 6가지를 다 발표하셔야 되는데. 아, 그거를 프로그램이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그걸 쫙 발표를 하면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를 저희는 그게 숙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좀 세 분 쉽게 쉽게 받으셨는데 세 분은 이제 그거를 쫙 인제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거, 이성적인 거, 성공, 돈, 질병에 관련된 거를 다 있잖아요. 논문 쓰듯이 다 써 가지고 그걸 쫙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엄청나게 이게 달라진 거를 또 느꼈어요. 그래서 또 이걸 1 년 지날 때마다 1년 과정을 딱 지나고 지나잖아요. 아마 또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1년 동안 굉장히 또 많은 내년에 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신념, 오류가 된 믿음, 나의 잘못 해석한 믿음 때문에 진실성이 덜 드러나지가 않아요. 진실성이 아니라 내 욕망인 거죠. 내가 좋으니까 하고 좋지 않았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그건 진실성이 아니에요. 바라는 마음 125인 거예요. 네, 그랬던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복수심을 근원에서 복수심을 없애고 나니까 외부에서 보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해결을 하면 그냥 저절로 이 사람들이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이 엄청 편안해진 거예요 저는. 속에서 싫은 거 울컥울컥 올라오고 저항감이 툭툭툭툭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편안해졌는데 인제 또 계속 아직은 마음을 선생님은 마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마음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마음 전체를 아직 본 게 아니라서 근원의 그 복수심을 빠지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선생님은 마음 자체를 보시고 나서는 완전히 그 전체가 보이는 때가 있겠죠.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곧 있지 않을까. 뭔가 있을 것 같다.' 예. '곧 있지 않을까.'라는 전체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인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실성을 비호하는 거, 진정으로 강인하면 친절하고 온화하고 말이나 표정도 부드럽기 마련입니다. 신념을 제대로 다 찾고 점점 부드러워지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교육이 어딨어요. 진짜 이런 교육이 없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교육이 정말 듣고 변형이 되어야 된다. 변화가 아니라 변형이 되는 건 내면에서의 바뀌는 거는 변형이 되는 거예요. 믿음 체계 자체가 바뀌는 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그냥 이렇게 잠시되는 거는 변화잖아요. 이런 태도나 입장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강요받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릴 때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돈이 없어요. 시크릿 하면 되거든요.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신념대로 살라고. 신념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완전 그냥 돈이 없어서 그 느낌이 왜 없지? 자꾸 빼 버렸더니 느낌이 그 지긋지긋한 그 엄마의 그 마음에 자지러지는 듯한 그 내면에 완전 힘들어 죽겠을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돈이. 그 돈이 없음은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내면에서 막 죽을 것 같은 막 이거 있잖아요. 그 죽을 것 같은 그거가 에너지에서 해결을 하잖아요.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쉬운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사업도 쉬운 걸 선택했어요. 의식을 초대를 하고 깨달음 시크릿을 초대하고 의식 해독을 초대하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의식을 그분들이 의식이 바뀌니까 사업이 쉽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쉬운 일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안 하면서 끝까지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뭔지 아세요? 내 믿음, 잘못된 오류를 '나는 끝까지 지켜내겠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 잘못된 오류를 끝까지 지키겠어. 질문 안 해. 신년 발표 안 해.' 이러고 끝까지 그래요.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아서 자꾸 밖을 보죠. 외부에 있는 것을 봅니다, 외부에 있는 것을. 외부가 아니다.
결국은 내 내면에서 느끼는 것 때문에 내면에서 느끼는 거야. 앉아서 하루 종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서 밖에서 뭔가 보이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끝까지 앉아서 될 때까지 앉아서 시크릿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시크릿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근데 그게 시크릿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제일 막고 있는 그 오류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잘못 해석한 거. 그거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안 바꾸고 밖에 있는 것만 찾고 있잖아요. 열매를 따러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줘도 외부에 있는 것을 따라다니니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싶어 하더라. 외부에 있는 것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밖에 일어난 거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 내면에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그 내면에서 바꾸는 거를 진짜 오류된 거를 바로잡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나 이런 것도 부드러워지는 거, 내면에서 바꾼 거, 이런 태도나 입장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예요? 선택을 해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걸 알려주세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강요받아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받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스스로. 스스로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계속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이익에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럼 자기 손해인 거야. 이익에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이득 볼 것 같잖아요. 이익을 보고 싶다는 건 밑에 뭐예요? 손해 볼 것 같다는 거죠. 그럼 무의식에 뭐예요? 손해 보는 게 드러나죠. 손해 보는 게 반드시 드러나요. 손해 보는 게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이익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뭔가 없어서 힘들면 내가 없어서 힘든 내면을 봐서 내면이 바뀌어야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이 바뀌지 자꾸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것을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오류된 내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외부에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오늘도 뭐예요? 내면을 보고 시크릿 다녀오신 분들은 시크릿 하는 방법 다 아십니다. 선생님이 너무도 친절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적어 놔도 그립니다. 그쵸? 오늘도 시크릿을 하세요. 실천합시다. 네. 내일 6시 오늘 마치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